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공법 마저 가보겠습니다. 강의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려고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61번 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재개발 사업은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요.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똑같죠?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은 똑같습니다.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여기가 좀 다르죠?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재개발 사업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면적의 2분의 1 이상,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1번이었고요. 그리고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하고요.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하고요. 관리처분계획. 자,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해서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자녀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자에게 분양할 수 있고요. 5번,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해서 인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주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고요.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합니다.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두고요. 상가세입자는 사업 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해서 시행 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시할 수 있죠. 5번. 틀린 거 5번이었고요. 64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작성해야 하는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아닌 거.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토지 이용 계획, 건물 배치 계획 포함해서요.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계획,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임시 거주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아니고요. 65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주택 상환사채 틀린 거. 주택 상환사채 틀린 거.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환사채는 김영증권으로 하고요. 그리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서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하고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면 큰일 나죠. 자, 되게 위험한 게 돼요. 채권이. 66번입니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틀린 거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 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 계획에 포함되고요. 뭐 세대수가 증가하면 권리변동 계획이 있어야겠죠. 자,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고요. 15층 이하는 3계층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67번 주택법령상 용어 옳은 거 찾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번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한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3번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기간시설이라고 하죠. 이런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고 하고요. 방범설비는 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 주민 공동시설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68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 조성 사업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요.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데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디귿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계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68번에 2번이었고요. 자, 그리고 69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혼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거.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시키든가 충원시키든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조합원이 사망했으면 뭐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충원시킬 수도 있고요. 자,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면 채워 넣어야죠. 자,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으면 가능합니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도
추가적으로 가능하고요. 사업계획 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가 변경되어 가지고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 수의 40%가 된 경우,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여기도 가능합니다. 69번에 4번이었고요. 70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 옳은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해서 1년의 범위에서 감리 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요. 자, 설계 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 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니은 디귿이고요. 71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급계획서, 대지의 공급계획서 첨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해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디귿. 지방공사가 사업 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 조정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71번의 기억 디귿 3번이었고요. 72번입니다.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2층의 공장, 이렇게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데 50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조경 조치 안 하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조경 조치 안 합니다.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물들은 조경 조치 안 하고요.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축사도 조경 조치 안 합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13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 협정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못하죠.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체결 당시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정 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인가받아야 됩니다. 신고가 아니라.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 체결자 과반의 동의, 그러니까 건축협정 인가받은 건축협정 변경을 하려면 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 그리고 건축협정 폐지하려면 협정 체결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하죠. 5번. 73번에 5번. 14번입니다. 건축법령상 용어 옳은 거 찾겠습니다. 건축물 이전하는 거 건축에 해당합니다. 이전하는 거 건축이에요.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경우 그 대지의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합니다. 건축물의 그 내력벽과 같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합니다.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안 돼요. 예. 자, 5번.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해서 건축 면적을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합니다. 74번은 1번이었고요. 7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바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건축법령상 틀린 거 보겠습니다. 자,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의료시설은 되게 이렇게 쉽게 되네요. 그냥 용도 변경 신고하면 되고, 종교시설은 이제 허가 받아야 되고,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이 조금 더 어렵군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갑이 바닥 면적의 합계 1,000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고요. 4번 A도지사는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 변경 허가 제한할 수 있죠. 예. B군수는 갑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자, 틀린 거 3번이었고요. 76번입니다. 갑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 제곱미터인 허가 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20층 연면적 합계 5만 제곱미터 예, 신축하려고 합니다. 건축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갑은 비구청장에게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합니다. 예. 2번 갑이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m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건축 허가 받았으면 건축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거고요. 3번 갑이 건축 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 건축은 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되고요. 신고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공사 시공자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 구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4번 갑이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갑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죠. 예, 시장의 역할이고요. 5번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죠. 예, 감리자가 요청할 수 있죠. 자, 76번에 틀린 거 2번이었고요. 그리고 7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 옳은 겁니다. 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 옳은 거. 1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번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번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4번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합니다. 아니면 그 전체 높이하고 층고의 합하고 안 맞죠? 예. 5번입니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그리고 78번 건축법령상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 옳은 것입니다. 격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됩니다. 예, 도로 적용돼요. 항상 그 어떤 경우에도 예, 일반 주택이건 견본주택이건 예, 견본주택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고요.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예,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이나 견본주택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78번은 1번이었고요. 79번입니다.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특별시의 관리지역, 광역시의 관리지역, 광역시의 농림지역,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의 녹지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는 없고요. 80번입니다.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속해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임대할 수 있고요. 예. 자,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고요.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의 장애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자, 4번 농지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단연생 작물은 3년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는 5년 이상. 자, 농지 임대차 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 내용으로 봅니다. 수락했으면요. 예, 80번에 4번 비닐하우스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이었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고 원합니다.